오늘 저는 국제해사연구이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업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 최신의 상황을 반영해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해운 업계는 지금까지 옛날에 돛으로 항해를 하다가 그 돛이 증기 엔진으로 대체된 이후에 지금처럼 이런 기술적인 전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탈탄소화를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변환 기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선박 설계 점급법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대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기술 개발 활동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전례 없는 산업적인 규모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R&D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수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 분야별로 R&D 지출액을 비교한 것인데요. 슬라이드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노란색 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선이 해운업계의 R&D 지출 금액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약 16억 달러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진한 파란색을 보시면은 해운 분야보다 훨씬 더 투자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한 보라색이 이제 자동차 부분인데 해운 분야하고 R&D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해운 분야는 교통 분야 중에서도 R&D 지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해법이 국제해사연구개발이사회라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줄여서 IMRB라고 하는데, 이것은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IMO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IMRB는 해운 업계가 의무적으로 R&D 펀딩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IMO 하에서 R&D를 촉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업계가 펀딩을 조달해서 이 R&D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IMRB의 역할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펀딩을 제공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술을 더 빠르게 보급시킬 수 있을 텐데요. 제75차 MEPC 회의에서 이 IMRB 개념이 소개되었고, 76차 회의에서 문서상에서 더 자세하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77차 회의에서도 더 자세하게 논의가 될 텐데요. IMRB와 IMRF는 성숙한 제도입니다. 성숙한 제안입니다. 이 개념을 제안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 회원국들이 충분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MRF는 MBM, 시장 기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슬라이드가 좀 복잡한데요. 이 행사 이후에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표에 대해서는 행사 이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IMRB와 IMRF의 그 메커니즘인데요. 국제 회사 연구 개발 펀드를 통해서 선박이 구매하는 벙커유 연료당 $2 정도의 커미션을 이 펀드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벙커유 단위당 $2를 이 펀드에 기여를 하면 기여했다라는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여를 했다라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항만국과 기국이 이 기술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해서 그 해운 회사가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인증하고 검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료 단위당 $2를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수십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서 IMRB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IMRF가 MBM 아니냐 주장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IMRF의 목적은 R&D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IMRF의 비용 지급 아키텍처 구성을 보면 회원국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견고한 검증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IMRF가 IMRB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것이 R&D 활동에 대한 재원이 되는 것인데요. 제로 탄소 배출 선박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나 기술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연구 개발 활동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세한 제안 내용은 선주들 그리고 이 관계자들 간의 대화를 거쳤고 IMO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MRB는 IMO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IMO가 IMRB가 IMO 하에 있지만 IMRB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한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IMRB와 IMRF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IMRM 그 제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이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IMRM과 IMRF의 특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IMO가 진행하는 MBM과 IMRB는 다릅니다. IMRF는 MBM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IMRB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상업적인 기술만 보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IMRF는 중기적인 조치이고 MBM과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오해를 풀려면 제대로 문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IMO에서 발행한 문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오해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오해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오해는 IMRF는 MBM이다라는 오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IMRF는 MBM이 아닙니다. MBM이 되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요. 지금 IMO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MBM에 대한 어떤 논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MBM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이고 또 경제적인 압박감을 주어서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IMRF는 그렇지 않습니다. IMRF의 유일한 목적은 R&D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IMRB에 지급하는 비용 수준은 MBM과 다릅니다. R&D를 가속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IMO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상관없이 R&D는 가속화해야 하는 것이고 IMRF가 중장기적인 대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IMRF의 경우에 IMO에서 이루어지는 MBM에 대한 논의에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견해를 심어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미 우리는 기술을 다 알고 있고 필요한 것은 상업적으로 기술을 보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소형 연안선의 경우에는 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양을 횡단하는 그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연료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옹호를 하고 홍보를 하는 연료들이 있는데 그냥 그 연료들의 그 개념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고 적용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소의 경우에도 상당히 유망한 연료이죠. 그런데 수소 관련한 기술이 지금 성숙한 것이 아니라 수소 연료에 대한 개념을 실제 현실화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리카르도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리카르도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이죠.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IMO의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운 산업이 260개 이상의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프로젝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IMRB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운 업계 내에서도 R&D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R&D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R&D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IMRB와 IMRF가 적합한 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IMRF가 중기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MBM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제 연구 제안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최초의 IMRF에 대한 이제 최초 전략에서는 IMRF가 단기적인 조치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R&D는 현재 시급하게 우리가 빨리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IMO의 MEPC 회의 자료에서도 IMRB는 MBM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IMRB를 MBM에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IMRB에 대한 합의 도출이 너무 늦어져서 이것을 의미 있게 실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을 때 그때 MBM에 통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죠. 또 정부의 펀딩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150년 전에 도트로 항해를 하던 시대에서 기술혁명을 통해 증기선이 발달되었고 이제 업계가 전환을 겪어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컨테이너 선박이 또 발달을 했죠. 최초의 심해 운항 컨테이너선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1969년에 이러한 서비스가 발달을 했고 이제 50년이 지나고 저희 해운업이 컨테이너선을 포함해서 엄청난 변화와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탈탄소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20년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당장 20년 이후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운업은 연구 개발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고 IMRB와 IMRF는 이미 오래전에 제안되었던 성숙한 제안 내용으로서 그 성격상 R&D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의무적인 연료세 지급 형태로서 회원국 정부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R&D를 늘릴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IMRF와 IMRB는 MBM이 아니고 MBM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빠르게 IMRB와 IMRF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IMO가 IMRB나 IMRB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회원국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일한 대안이라면 업계가 스스로 자금을 들여서 거대한 R&D 증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IMRB와 IMRF가 없다면 성숙한 R&D 지원 제도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속하게 IMRB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실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IMRB가 없다면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대안이더라도 IMRB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MRB가 MBM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